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는 희소식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현재 가장 문제인 세율에 대한 부분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고민할 수 있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까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 대표입니다. 요즘 새해가 지나고 나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 제가 만나면서 특히나 부동산 쪽에 있는 분들께서는 더욱이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많은 유튜브와 기사 내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악성 미분양, 이런 부동산 PF 부실,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부동산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임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공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세금을 걷고자 세율을 높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업에 추가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느냐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세부담 적정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내고 있는 소규모 법인에 있는 세금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걷겠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를 보게 되면 개인세법에 따르는 45% 구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법인화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덜 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부분이 국가에서는 더 많이 떼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이동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이 사업주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보시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을 AND 조건으로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딱 세 개를 보시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빌딩을 소유하는 가족 법인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앞으로 성실 신고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하면 일반 기장이 아니라 세무조사급의 기장을 해야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투명한 세무 기장이 나와야지만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원래는 성실신고 대상은 도소매업은 15억 원 매출 이상, 제조업, 음식업이 7.5억 원 이상, 그 이외에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는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성실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거 이외에도 상기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소규모 가족 법인 또한 성실 신고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작게 운영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에 내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모르시는 분 꽤 많이 계세요. 실제로 사업주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주위에 전문가 조직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시기는 벌써 한 달이 지난 2025년 1월 1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최저 세율은 9%에서 19%로 10%나 올랐습니다. 상가 임대업, 소규모 빌딩, 오피스텔, 호텔, 유사 부동산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작게 운영하는데 매출 얼마 없는데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기 3개 조건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상기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소규모 가족 법인은 성실 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무조사급의 상세한 내역의 법인 세무 관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산출 예시를 볼게요. 저희가 세금이 얼마큼 나올까를 또 궁금하실 수 있으시니까 현재 가족법인 법인세율 19%니까요. 매출 순이익이 3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약 5,700만 원 정도, 거의 차 한 대 값 이상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2,700이었던 것이 5,700이 되면서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 3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할 수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건물 복구 비용이나 또 인테리어나 많은 관리 비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점점 건물은 노후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줄이지 않는다면 매우 큰 손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말 그러면 여기에 대안이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저 법인세율이 19%이므로 9%의 세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만큼의
영업이익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매입을 더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 매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법인제도를 활용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영업이익을 낮추셔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금융상품은 여러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또는 단순하게 우리가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금융상품 내에 여러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전문가 조직과 같이 논의하셔서 진행하신다면 그만큼 좋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관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 관리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플랜을 준비하신다면 그만큼 좋은 플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요, 월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 달 가서 준비하시게 되면은 앞서 10월 달만큼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플랜을 준비하실 때에는 항상 1분기 이내에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셔야지만 내년도에 법인세를 내실 때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올해부터는 부동산 임대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은 투명하게 기장 관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실 신고 대상으로 해서 세금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투명한 금융상품을 가입을 진행하셔서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플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다시 문의해 보시거나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또 그에 응당한 솔루션으로 우리 회사의 자금을 잘 확보할 수 있으시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의 제한 업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